뭣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옆에서 다그치니까 더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입을 꾹 다물고 그저 어색하게 미소만 짓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이 가고 난 후에 저는 남편에게만 제 속사정을 털어놨어요. 가만히 듣던 남편이 저를 안아주면서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때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으면 그저 닮은 사람일 뿐인데도 당신이 긴장하는 거 정말 오랜만에 봐서 나도 놀랐어. 그러게 말이야. 왜 걔 앞에서 자꾸 말을 더듬게 되는지 나도 너무 속상하고 답답해. 괜찮아질 거야. 너무 염려하지 말어. 애는 착해 보이던데. 당신 상처를 그 애를 통해서 극복하면 좋겠네. 나도 그러기를 바라고 있어요. 그렇게 인사를 다녀간 후에 상견례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그 아이와 결혼식까지 올리게 됐어요. 신혼집은 저희 집과 가까운 곳에 해줬습니다. 회사도 저희 집과 가까웠기 때문에 아들 내외가 출퇴근하기 편한 곳으로 해준 거였어요. 저희 집과 가깝다 보니 아들 내외는 저희 집에 와서 밥을 얻어먹고 가는 날이 많았습니다.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 혼자서 온 적도 있어요. 그리고 그때 그 아이의 실체를 보게 됐습니다. 밥 줄까? 어머니, 왜 이렇게 제 앞에서 말을 더듬으세요? 원래 그러시지 않잖아요. 저 일부러 엿먹이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아, 됐어요. 정말 짜증나. 저랑 둘이 있을 때는 그냥 대화하지 마요. 누가 보면 내가 완전 못된 며느리인 줄 알겠어. 밥이나 차려줘요. 며느리의 태도에 저는 지난날의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피어올랐습니다. 완전히 식모살이 하던 숙자의 모습으로 되돌아간 기분이었어요. 저는 열심히 며느리 먹일 밥을 차려주고 바보처럼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며느리는 밥을 먹고 난 후 설거지도 하지 않은 채 인사도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어요. 며느리가 가고 난 이후에야 긴장이 풀렸습니다. 저도 그런 제 자신이 싫었어요. 그런데 살갑던 며느리가 저와 둘이 있을 때면 저를 무시하는 게 더 비참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몰랐던 남편과 아들은 강릉으로 여행을 가자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가기 싫었지만 두 사람이 너무 즐겁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강릉 여행 가요. 제가 다 예약할게요. 엄마 바다도 좋아하시고 회 좋아하시잖아요. 아들의 말에 며느리가 알랑방구를 끼며 말했습니다. 그러시구나. 아버님도 회 좋아하세요? 나는 뭐 다 좋아하지. 너희들 우리랑 같이 여행 가는 거 불편하지 않겠어? 불편하긴요, 아버님. 저는 두 분이랑 같이 가면 너무 즐거울 것 같아요. 내가 친구들 며느리를 다 봐도 우리 며느리같이 어른들한테 귀엽게 자라는 애를 못 봤다니까. 그렇지, 여보? 그럼. 저도 모르게 그 짧은 대답을 하면서도 말을 더듬게 됐고 며느리는 저만 알아차리게 눈을 흘겼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도 아들도 이상한 낌새를 느낀 모양이었어요. 엄마, 왜 자꾸 말을 더듬으세요? 엄마, 이런 모습 오랜만에 보네. 아직 며느리가 불편하세요? 남편은 제가 예전에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던 터라 저를 안심시켜주며 말했어요. 너희 엄마가 요즘에 꽃꽂이도 배우고 취미생활 한다고 많이 피곤했나 보다. 괜찮을 거야. 여행 가서 우리 아들 내외랑 더 친해져 보자고. 알았지, 여보? 그래요. 바다가 보이는 고급 펜션에서 저희는 바베큐도 해먹고 회도 떠와서 먹으며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느리는 저에게는 말을 잘 걸지 않았는데 제 시아버지에게는 고기도 구워서 주고 아주 잘 하더라고요. 남편이 눈치를 주려고 하면 저에게 고기를 놔주는 식으로 아주 교묘히 저에게도 잘 대해주는 척 했습니다. 자꾸 그런 모습들이 눈에 띄니까 너무 피곤해서
저는 먼저 자겠다고 방으로 들어갔어요. 따라 들어온 남편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왜 그래? 아직도 며느리가 불편해? 내가 좀 예민한가? 며느리도 나를 불편해하는 것 같고 자꾸 걔만 보면 예전에 당했던 기억들이 떠올라서 나도 미치겠어. 그래, 그럼 쉬어. 무리하지 말고. 미안해요. 나가서 애들이랑 재밌게 노세요. 저는 방에서 혼자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혼자서 제 방에 찾아왔어요. 어머니, 들어가도 되죠? 손에 과일 접시를 들고 있더라고요. 그래. 방에 들어온 며느리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왜 그러세요? 저 정말 기분 나빠요. 내가 뭘? 저 보면 자꾸 왜 말을 더듬으시냐고요. 원래 긴장하면 더듬는다는 건 동희 씨한테 들어서 알고 있는데 제가 뭐 어쨌다고 그래요? 너 왜 말을 그런 식으로? 아유, 정말 짜증나. 어머니는 저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버님은 저 결혼하고 나서 월세도 안 받으시고 저희 네일샵 인테리어도 쫙 새로 해주셨는데 어머니가 해준 게 뭐가 있어요? 그럼 저한테 말이라도 좋게 해주시던가. 이게 뭐예요? 아버님이 오해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소리를 지르는데 저는 가슴이 답답해지고 손이 떨려왔습니다. 말도 못하겠더라고요. 며느리는 한동안 계속 저에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쏟아내더니 제가 대답을 하지 않자 손을 드는 신용까지 했어요. 아휴, 확 그냥 답답해. 혹시 뇌에 이상 있는 거 아니에요? 검사 좀 받아보세요. 저 갈게요. 저랑 동희 씨 잘 살고 있는 건 아시죠? 앞으로도 잘 살 거니까 이런 이야기 동희 씨나 아버님한테는 절대 하지 마세요.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하는 짓이 제가 식모 살던 집 언니가 했던 짓이랑 똑같았습니다. 다 늙어서 며느리 눈치를 봐야 한다는 생각에 눈물이 찔끔 나오더라고요. 다시는 아들 내외와 여행을 오지 않아야겠다고 다짐만 했습니다. 그렇게 조금 며느리와 멀리하고 지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어머니, 뭐하고 계세요? 나 그냥 집에서 쉬고 있지. 우리 아들 점심은 먹었나? 어머니, 혜정이가 어머니 심심하시면 네일아트 배워보시는 거 어떠냐고 하던데 혜정이도 어머니랑 잘 지내고 싶은 모양이에요. 가서 관리도 받으시고 소일거리로 그런 거 옆에서 배우시는 거 어때요? 저는 혜정이랑 어머니가 더 다정하게 지냈으면 좋겠는데 어머니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아들은 저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을 했고 저는 괜히 걱정 끼치기 싫어서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어머니, 내일 아버지 출근하실 때 같이 오시면 되겠다. 제가 혜정이한테 말해 놓을게요. 그래, 알았어. 근데 너는 혜정이랑 잘 지내니? 저희는 뭐 그럭저럭 잘 지내죠. 그래, 알았다. 바쁜데 일 봐. 네, 어머니. 남편은 퇴근하고 나서 저에게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동희한테 들었는데 내일 며느리 가게에 간다며? 괜찮겠어? 나도 사실 걔 앞에서 자꾸 말 더듬고 그러는 거 미안하고 좀 친해져 봐야지. 어쨌든 동희랑 결혼한 아이인데 언제까지 대면대면 지낼 수도 없고 당신 말따나 친해지면 예전의 기억도 다 잊고 괜찮아지길 바라야죠. 그래, 그렇게 해. 근데 혜정이 걔가 나한테는 싹싹하게 잘 하는데 당신한테는 좀 애가 버르장머리가 없다고 해야 하나. 남편은 이미 눈치를 챈 모양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제 선에서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컸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애써 부정했어요. 아니에요. 내가 하도 저 앞에서 말을 더듬으니까 걔도 불편했겠지. 내가 노력해 볼게. 걱정 말아요. 그래, 그럼 그렇게 해봐.
근데 영 불편하면 너무 애쓰지는 말고.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저는 그 다음 날 남편과 함께 남편 건물에 함께 가게 됐습니다. 일단 남편 회사에 가서 회사 사원들에게 오랜만에 인사를 했어요. 다들 반가워해줘서 고맙더라고요. 그리고 저는 아들과 함께 며느리 가게에 내려갔습니다. 며느리와 직원들이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혜정아, 엄마 오셨어. 어머니, 오랜만에 뵙네요.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희가 지금 조금 바빠서 거기 앉아서 그냥 둘러보고 계세요. 혜정아, 엄마, 두 분 좋은 시간 보내세요. 고생들 하세요. 그렇게 아들은 일을 하러 올라갔습니다. 아들이 가자마자 며느리는 태도를 싹 바꾸고 저에게 일을 시키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거기 앉아 계시지 마시고 여기 와서 좀 도우세요. 그래. 뭐 할까? 여기 바닥에 묻은 때도 좀 닦으시고 수건 좀 빨아주세요. 알았어. 저는 며느리가 시키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10장이 넘는 수건을 제 손으로 깨끗이 빨아서 가져다 줬는데 며느리는 수건을 일일이 펼쳐보더니 핀잔을 줬어요. 어머니, 이게 뭐예요? 때가 그대로 남아있잖아요. 다시 빨아오세요. 그 말을 듣는데 퍼뜩 제가 어릴 때 일하던 집 언니의 목소리와 며느리의 목소리가 동시에 들리는 듯한 이명을 들었어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수건을 받아들고 다시 빨래를 했습니다. 제 모습을 보고 당황하던 직원들이 본인들이 빨겠다고 하는 걸 그냥 제가 하겠다고 했어요.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으시네. 돈 많은 남편에 아들 두고 집에서 놀고 먹고 편하게 지내니까 뭐 그럴만도 하다. 부러운 팔자야. 며느리는 절 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수건을 내던지고 당장이라도 그곳을 벗어나고 싶었지만 며느리가 어디까지 하나 두고 보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저는 그저 말을 더듬을 뿐인데 저를 완전히 바보 취급하는 며느리가 정말 괘씸하게 생각됐습니다. 며느리는 직원에게 말했어요. 오늘 예약 꽉 차 있니? 네, 10시부터 5시까지 다 찼어요. 그래, 저 늙은이 누가 손톱 관리 좀 해줘야 되는데 시간 남는 사람? 직원들 앞에서 그렇게 막말을 하는 게 제 며느리라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두 얼굴도 그런 두 얼굴이 없었어요. 그냥 내가 해줘야겠네. 남편이 지 엄마 손 해드렸다 안 해드렸다 검사할 텐데. 피곤해. 어머니, 이리로 오세요. 저는 말없이 며느리가 부르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요. 손 줘보세요. 거칠거칠하네. 노인 손이라 어쩔 수 없나? 어머니, 고생 안 하고 사셨죠? 고생했지. 며느리는 더듬는 제 말투를 그대로 흉내냈습니다. 그러자 주변 직원들도 피식 웃더라고요. 정말 비참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부터는 화가 머리끝까지 솟는 기분이 들기 시작했어요. 저도 더 이상 그렇게 막되먹은 며느리를 두고 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손을 대충 관리해주고 있는데 남편이 커피를 사들고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러자 며느리는 표정이 싹 바뀌더니 저에게 다정하게 말을 했습니다. 어머니, 불편한 데 없으시죠? 손이 어찌나 고우신지. 어머, 아버님. 그래. 두 사람 보기 좋네. 당신 며느리 덕에 호강하네. 이거 좀 마시면서 일해요. 뭘 이런 걸 다 사오셨어요. 감사해요. 아버님, 저희 가게 손님 정말 많아요. 2호점 내야 할 것 같은데 도와주실 거죠? 아이고, 그럼 우리 며느리가 해달라면 해줘야지. 당신 괜찮아? 응, 아직까지는 참을만 해.
뭐? 네? 어머님, 무슨 말씀이세요? 불편하시면 저한테 말씀하시지. 그래, 이건 당신 좋아하는 카페 모카야. 달달한 거 마시면서 관리도 받고. 이따 퇴근할 때 올게. 어머니 편하게 해드려라. 그럼요, 아버님. 가세요. 남편이 가자마자 며느리의 태도가 다시 돌변했습니다. 아휴, 뭘 감시까지 하러 와. 어이가 없네. 이제 다 됐어요. 며느리는 제 손을 확 밀치며 말했습니다. 참다 못한 제가 며느리에게 소리를 질렀어요. 너,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어머, 말 제대로 하는 거 봐. 그동안 쇼한 거죠? 저 불편하게 하려고? 보자 하니까 이게 아주 어른을 바보 취급하고. 내가 예전에 너 같은 사람한테 당하고 산 기억 때문에 긴장을 했었는데 너는 진짜 인간이 아니다. 괴물이야, 괴물. 제가 그렇게 소리를 지르자 며느리 그년이 갑자기 손을 번쩍 들더니 제 뺨을 내리쳤습니다. 뭐? 괴물? 웃기고 있네. 말이면 단 줄 알아? 대개 아들이랑 대개 남편이 나한테 얼마나 잘해주는 줄 알아? 아무 재주 없이 벌어다주는 돈 까먹고 사는 주제에 나한테 괴물? 그리고 며느리가 다시 손을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 남편이 문을 열고 들어와서 소리를 질렀어요. 이게 뭐하는 짓이냐? 남편 옆에 서 있던 아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제 뺨을 보고 놀라서 어쩔 줄을 몰라 했습니다. 혜정이 너 지금 이게 무슨? 며느리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나와서 제 앞에서 무릎을 꿇더니 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아버님, 그게 아니라 오해예요, 오해. 오해? 내가 봤으니 망정이지. 이게 대체 말이나 되는 짓이냐? 어디 시어머니한테 손찌검을 해?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고 인간이야? 엄마, 혜정이 쟤 언제부터 엄마한테 이렇게 대한 거예요? 저한테 진작 말씀을 하시죠.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여보, 동희씨, 오해야. 내가 정말 무슨 말을 해야 될지.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미쳤었나봐요. 얘 결혼하고 나서부터 나 한 번도 시어머니 대우해준 적 없다. 매번 두 사람 없을 때 뒤에서 난 무시하고 타박하고. 저는 말을 잇지 못하고 억울한 심경에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은 직원들에게 물었어요. 당신들도 봤지? 댁내 사장이 우리 엄마한테 어떻게 했는지 낱낱이 말해봐. 직원들은 일제히 불만을 쏟아내고 저에게 한 몹쓸 짓에 대한 이야기들을 고발하기 시작했어요. 혜정이 너 완전히 내 돈만 보고 결혼했구나. 나 너랑 이혼할 거야. 이런 여잔 줄도 모르고 내가. 너 기다리고 있어. 결국 아들은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이혼 못한다고 난리를 치는데 아들이 소송까지 가고 싶냐고 으름장을 놨더니 도장을 찍어줬다고 했어요. 그리고 남편은 전 며느리에게 월세를 따박따박 넣으라고 했어요. 너 그동안 내가 며느리라고 봐줬는데 월세 올릴 거고 매월 따박따박 돈 넣어라. 아버님, 저 지금 직원들도 다 그만두고 힘든데 조금만 도와주세요. 아버님? 누가 네 아버님이야? 나는 너랑 영 끊은 지 오래야. 월세 못 내면 나가야지 뭐. 끊는다. 전 며느리 가게에서 일하던 직원들도 못된 사장 밑에서 일하기 힘들었는지 다 그만둬서 손님도 끊겼던 모양이에요. 힘들어 하다가 결국에는 제 발로 그곳을 나가게 됐습니다. 아들은 이혼을 하고 혼자 지내면서 몇 년 동안 저에게 정말 잘했습니다. 엄마, 그런 일 있으면 제발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하나도 몰랐잖아요. 그런 여잔 줄 알았으면 결혼도 안 했을 텐데. 아니에요. 다 제가 못난 탓이에요. 죄송해요. 동희야, 그래도 이제라도 안 게 어디니? 엄마도 참다가 터진 거야. 앞으로 그런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엄마한테 힘든 일 생기면 다 이야기할게. 걱정하지 마.
그리고 다행히 혼자 지내던 아들은 최근에는 소개로 만난 여자와 잘 사귀고 있는 모양이에요. 신중하게 만나고 있고 나중에 소개해주겠다고 아들이 저희 부부에게 말했습니다. 요즘은 남편도 회사에 일주일에 2~3번만 출근하고 저와 함께 운동도 다니고 여행도 다니면서 편안한 노후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 더듬을 일도 없고 예전 일은 다 잊고 지내려고 합니다. 그 악독했던 전 며느리가 제 앞에서라도 실체를 드러내서 아들이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혼을 할 수 있었던 게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이래저래 많이 힘든 시기이지만 다들 기운내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내셨으면 합니다.